예,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 서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뵙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오프닝 키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도 달라졌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도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최고의 인프라, 플랫폼,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통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는 역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제품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구글 클라우드는 약 1,500개의 제품 및 기능을 릴리스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4개 꼴이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스마트 캔버스는 더 풍부한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AI 기반의 인더스트리 솔루션도 여럿 새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에서든 최고의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빅쿼리 업무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러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기술을 통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고 있는 고객들을 먼저 비디오로 만나보시죠. The pandemic really did accelerate the digital wave of change by easily 3 to 5 years. We transitioned to all virtual care. We're better positioned to accelerate. Fast forward to today, we have a truly profound, permanent structural transformation. Now our team can look at hundreds of calls in minutes instead of weeks. Our business has really been transformed with the help of Google Cloud. We have spikes in demand. We can scale 4 times in less than 5 minutes. Schrödinger is transforming the way scientists are developing drugs. Chemical space is almost infinite. We can do things we couldn't do before. Can't I just track by shipment? We think that we can help solve that for the supply chain. How can we help worke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uddenly, lots of ideas become interesting. We're very excited to develop ou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ccess to innovation, the speed of innovation. Seconds, milliseconds all matter. We're rethinking routine and pioneering simplicity. The partnership with Google Cloud provides us with technology that will drive us to be better.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과 혁신적인 기업들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라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LGU+, 두산중공업, 이마트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해 서비스를 빌드하고 확장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게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글 클라우드가 정말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택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조직의 여러 클라우드와 별개의 사일로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결합하고 모든 직원이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GU+는 최근에 데이터 레이크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빅쿼리 기반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LGU+에서 데이터를 담당하고 계신 정소희 상무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소희 상무님. 간략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U+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CDO 조직이 있고 그 산하에 제가 맡고 있는 빅데이터 담당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담당 조직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서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업무까지 전반의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의 특성상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또 맞춤 제한이나 페인 포인트 개선, 서비스 개인화 등의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몇 년간 사업의 요청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 데이터로 사업의 성과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요즘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 그 가장 요즘 큰 고민은 우리 빅데이터 조직의 협업 속도가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전략화하고 있는데요. U+도 미디어나 광고, AR, VR 서비스 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매일 다른 고객 경험을 주고 싶어 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기획에서부터 개발 조직까지 어질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프로세싱의 특성상 기민하게 처리하는 게 워낙 어렵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17년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증가하는 데이터 활용 니즈나 또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가 벌써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새로운 분석 과제를 하려면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주세요 라고 하면 기다려, 샌드박스 지금 40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니까 한 과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 2달. 그 다음에 최신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에러를 픽스를 한 뒤에 이 완성된 소스를 운영 배포를 요청을 합니다. 배포 담당자가 나 지금 과제가 굉장히 밀려 있어. 너 지금 2달은 기다려야 돼. 지금 대기 10번째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맞는 세그를 추가를 개발하거나 할 때 1년에 2번 이상의 세그의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 출시된 서비스에 개인화를 적용을 하려고 해도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과 같이 데이터는 넘쳐나고 분석가들은 열심히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사업의 성과로 도달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온프라미스 기반의 거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17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판단을 했고 GCP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검은색 박스들을 GCP로 전부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GCP를 선택하는데 세 가지의 의사 결정의 빅 허들을 넘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선택하는데 좀 고려가 되셨나요? 네. 저희가 그 GCP를 선택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의문점이 이런 대용량 빅데이터를 GCP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통신 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가 강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나? 일단 답은 yes.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운영만 한다면 저희가 GCP를 검토한 결과 가심비는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사용 규칙만 지키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어느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저희는 우리 데이터와 우리 알고리즘으로 직접 성능하고 기능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GCP와 GCP 경쟁 제품을 BMT로 이 성능의 갭을 확인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GCP를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CP 레퍼런스가 적은데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만 개의 프로그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플랫폼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구글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드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수만 개를 자동으로 빅쿼리로 변환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해 주셔서 지금 개발비 수십억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구현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어떤 비즈니스 효과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구글 엔지니어들하고 가장 많이 고민을 요즘 하는 부분이 데이터옵스와 MLOps 환경의 설계입니다. 또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자동화해서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팀의 개입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서비스에 도달하는 데까지 기존에 8개월 걸리던 걸 3개월로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 변경을 원할 때 수시로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타겟하는 고객은 2일 전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10분 전의 행동으로 저희가 타겟팅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 과제를 1년에 40개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이 현업이 돈을 들고 와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가 난다라고 확신이 들면 100개든 200개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정소희 상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자주 듣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까?입니다. 흔히들 구글 클라우드 하면 데이터 분석을 먼저 떠올리지만 저희는 인프라에서도 큰 모멘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많은 고객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또한 딥러닝 및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비용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GPU와 T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에서는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의 GPU를 적극 이용하고 계신데요. 현대오토웨버 차세대 IT 사업부 김현영 상무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이쪽에 현대오토웨버에서 맡고 계신 일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오토웨버에서 40대 IT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현대차 그룹의 ERP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CRM 등에 대한 차세대 IT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SI 구축은 아니고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오퍼레이션과 공용화 관점에서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화 가능한 부분들은 오토웨버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구독 서비스 체계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명 분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GPU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현대오토웨버가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 제작한 3D 스트리밍 컨피그레이터 N이 3개로 시작되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만 네오3 드라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오3 드라이브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이제 NN 네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는데 사장님 질문을 주시네요, 그죠? 저희들이 NN 네오라는 부분들은 저희 오토웨버의 이제 핵심 가치 한 3가지 정도가 담겨져 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좀 더 새로운 기술과 경험과 삶을 제공해 보자 라는 걸로 해서 오토웨버의 디지털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다이브는 트리플 D라고 해서 이제 다이브 빠지라는 거 합성으로 해서 지금 3D 세상에 빠지다라는 의미로 이제 탄생한 이름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3D 경험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핵심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한 이 3D 컨텐츠 관리자나 또 상품 판매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케팅 요소들을 자유롭게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한 3D 컴플리트 솔루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와 같은 3D 콘텐츠에 대한 소요가 폭발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그룹 내에서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3D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미지 방식과 웹젤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방식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전 사양에 대한 부분과 컬러와 재질에 대한 3D 경험에 대해 제공하기에는 퀄리티와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페인 포인트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GPU 클라우드 기술하고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에 대한 발전에서 좀 답을 저희들이 얻었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고퀄리티 관련된 부분들은 웹하고 똑같은 형태의 고퀄리티를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객이 선택한 트림과 옵션과 컬러에 따라서 정확한 사양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봄 기반으로 우리가 형상 컬러 조합 로직을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개의 차량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공급되는 모든 사양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컴퓨레이터 제작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콘텐츠에 대한 API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웹이나 디지털 쇼룸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업 그리고 고객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3D 콘텐츠 개발에 대한 별도 비용을 이제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공용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이제 클라우드 GPU 자원을 저희가 공용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대 오토웨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일한 경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난 9월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온라인 판매에서 사이트에 적용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캐스퍼라고 해서 요즘 핫한 부분입니다. 트리다이브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최초로 적용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초의 온라인 전용 판매차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단과 백엔드 단에 다양한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저희 트리다이브도 최초로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그 일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직접 차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온라인 경험으로만 이 온라인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3D를 통해서 좀 실감나게 본인이 구매할 차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3D로 주로 제공하는 만큼 웹 환경에서 자유롭게 차량을 돌려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3D 환경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차량도 돌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는 화이트 가상도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낮 배경과 밤 배경에 대해서도 차량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장 컬러 변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사려고 하는 트림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변경에 따른 사양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산과 설계에 사용되는 봄 기반으로 로직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양도 선택한 사양에 맞는 차로 실시간으로 조립되어서 고객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3D 환경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적용해서 손등표 개폐, 도어, 트렁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내장 진입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내장 컬러도 저희가 이렇게 변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통풍 시트에 대한 차량에 대한 기능들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저희들이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캐스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폴딩 기능이 있는데요. 1열과 2열에 대한 다 접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하지만 가상현실에서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함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차량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그 기능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뭐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트리다이브는 그 3D 컴퓨게이터에다가 좀 더해서 3D 자산화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3D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목표로 고도화할 계획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동질의 고객에게 경험과 스마트 팩토리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까지 가상의 3D 모델의 자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영역의 비즈니스의 핵심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리다이브를 만들면서 저희가 3D 모델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했고, 이걸 단순화 자동화하는 사스 기반의 3D 자산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3D 모델링, 이미지, 영상 등을 공급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인더스트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B2B, B2C에 대한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D 컴퓨레이터에 대한 발전은 더욱 발전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원소스로 온라인, 오프라인, AR, VR,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한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GPU 기반의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하고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후에 진행될 브레이크아웃 세션 중에 이제 컴퓨터 엔진의 새로운 기능 및 고객 전용 사례에서 방금 들으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D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으로 전통적인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할 때 함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구글 클라우드의 혁신적인 이미지 때문에 최신 기술에 친숙한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만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오해를 일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위 전통적인 기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할 때 구글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수기 하면 떠오르는 코웨이의 CIO 김동현 상무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예, 김동현 상무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웨이에서 맡고 계신 일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웨이 CIO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기존의 넷마블 AI 센터장으로 많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넷마블이 코웨이에 투자를 한 이후로부터 지금 제가 코웨이의 CIO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웨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제 주축으로 하는 것을 제 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단순히 정수기만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매트리스까지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하면 875만 계정을 보유를 하고 있고, 환경가전 1위 기업으로서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및 제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업에서 이제 조금 더 전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면서 CIO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라고 하긴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이제 팬데믹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약간 노후화되어 있던 코웨이의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고, 임직원들이 이제 IT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저희 넷마블이 자랑하고 있는 협업이랑 소통의 문화가 전통적인 코웨이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게 제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웨이는 또 ERP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예가 되는 회사입니다. ERP가 좀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엮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IT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것들은
그 다양한 툴들을 이제 좀 엮을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임직원들 계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효율성을 꽤 높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많은 부분 이제 슬림화를 하면서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일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 전에는 업무 환경이 어땠는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하면 이제 검색이나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통합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존 업무 환경은 뭐 지금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나 서비스 회사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개인 PC에 모든 자산이 남아 있고 부서별 정책에 따라서 저장이 어디에 돼 있는지 다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쌓여 있는 데이터는 많은데 자산화는 되지 않고, 그게 또 노후화가 되고, 또 전통 기업들은 또 그 인수인계나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구멍이 생기면 정보 공유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문서가 공동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있는 사람들은 편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이 있었을 때 이제 맨투맨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때, 그럴 때 지금은 코멘트나 여러 가지 그 제안이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그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 소통의 깊이가 달라졌다, 그리고 폭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루션들이 좀 노후화돼 있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면 이제 구글 밋이 되게 쓰기 편하게 나와 있었고, 그런 것들 덕분에 그 잘 극복하고 그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그 내부적인 그 공유가 지속적으로 잘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에 대한 접근 환경은 거의 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이전 같은 경우는 다 나와서 일을 하거나 PC를 꼭 들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전에 넷마블에서 AI 센터 이끌시면서 뭐 그때 얻으셨던 노하우도 코웨이에 적용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넷마블에 있는 AI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그다음 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능들, 또 이제 그 영역들을 지금 코웨이에 계속 그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코웨이는 전통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기술에 대한 그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예전 같으면 이제 외주나 이런 형태 말고는 이제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의 AI 센터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단순한 도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1년 반밖에 안 돼서 성과가 크다 뭐 이렇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코웨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다 녹아들어서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저희가 가전업계에서도 이 스마트홈 비즈니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코웨이는 이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최근 가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공급자 위주,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만들고 매스로 마케팅을 하고 그럼 이제 모두 다 가져갔다,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수요자가 자기 맞춤형 상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맞춤형을 하려면은 그 고객들이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일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IoT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저희가 넷마블이 그 코웨이에 투자한 이후로는 모든 제품이 이제 IoT 기능이 디폴트로 탑재되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SAP 같은 기간계 시스템과 어떻게 같이 놓고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형, 비정형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인사이트를 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빅쿼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코웨이는 한 20%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니즈를 저희가 제일 빠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저희가 맞춤형을 한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렌탈 비즈니스 자체 모델이나 서비스나 그리고 제품이나 그 IT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 개인 맞춤형 상품
개인 맞춤형 구독 상품이란 형태로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계시죠? 네, 우선은 뭐 고객분들까지도 다 몸으로 느끼고 계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휴대폰으로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패턴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들이 살균과 케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는 얼마나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모품인 유로나 필터 같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특히 코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이 기기 상태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이제 어떤 부품들이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예측을 하고 지금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코웨이에 무언가를 바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전에는 뭐 3일, 4일 걸렸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이런 빅데이터나 빅쿼리 쪽의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줄여나가는 것을 지금 저희 목표로 하고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언급하신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외로 코웨이가 지금 코웨이의 성장은 해외를 기반으로 지금 많이 드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하고도 이제 협력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데요. 뭐 플랫폼 알렉사를 가장 먼저 연동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소모품 자동 배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트도 가장 빨리 도입을 하고 거의 이그젠플에 가까운 서비스를 구현을 했던 것도 지금 코웨이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과 배송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상황이 이제 북미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진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들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도시 환경, 그다음 고객 수준, 그다음 뭐 필요한 가격대 이런 데들까지 다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사 판단하기 위한 다른 생산이나 여러 가지 뒤에 있는 ERP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당장 과제로 삼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앞서 ERP가 약간 노후화되어 있지만 뭐 그렇죠. 이제 예전 2000년대 초반에서는 코웨이라는 회사가 되게 ERP나 이렇게 전사자원 관리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 위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편 작업 그리고 ERP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형태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 환경을 바뀌었을 때 저희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좀 비즈니스의 좀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도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떤 영역이 있는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아마 상당히 빠르게 저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장점들도 다 이제 임직원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원래 저희가 IT 지원 부서 형태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DX 센터라는 이름도 바꿨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회사 전체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다른 클라우드 벤더가 아닌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 대신 해주실 수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이상범 트라이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트라이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SK 브로드밴드에서 맡고 계신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BTB라고 불리는 IPTV 플랫폼에 대한 디바이스하고 UX하고 전부 다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예, SK 브로드밴드에서는 이 구글 클라우드의 RPG,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도입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2015년, 16년부터 그 API, 그러니까 IPTV와 유료 방송 업계에 이제 변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술 기반이 좀 필요를 했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며칠 전에 뭐 런칭한 OTT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보셔도 그런 태동이 한 4, 5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많은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변화를 위해서 많은 그 시작을 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이제 많은 판단을 해서 좀 더 좋은 플랫폼을 어떻게 발전하실 것인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했던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UI를 실시간 채널 중심에서 VOD를 보여드릴 수 있는 풀스크린 홈 화면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아마 그 트랜지션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바꾸고 또 UI도 풀스크린으로 바꾸고 많은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이제 거실에서 가만히 이제 실시간 방송만 보던 TV에서 뭔가 좀 자꾸 찾아보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스 트래픽은 한 매년 2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피크 트래픽은 매년 1.5배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서비스의 특성상 이제 TV가 하루 종일 틀고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베이스 트래픽은 굉장히 많고 피크 트래픽은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런칭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왜 그랬지라고 이제 다시 보니까는 API 게이트웨이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미션은 굉장히 많이 디파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오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항시적으로 서스테이닝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강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APIG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RPG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서비스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RPG는 저희 모든 헤드엔드로 들어오는 유저 UI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을 다 일단 받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API의 특성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에게 유기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처리가 되면 다시 이제 디바이스에다 전달을 해주는 앞에 있는 게이트웨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API들이 이제 릴리즈가 됨에 따라서 뭐 개발자들이 배포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빨리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이드 이펙트도 없어야 되고 또 검증도 쉬워야 되고 뭐 그런 관리들과 또 상시 모니터링을 대시보드 통해 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뭐 커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었다면 서킷 브레이킹 능력도 저희가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API 중심의 RPG 자체의 뭐 어떤 강력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된 뭐 다른 또 이유도 있으실까요? 저희가 디바이스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셋탑박스입니다. 한 500만 대 정도 있는데 모델도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모델 하나상 제조사가 2개고 그래서 한 29개 정도 모델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API도 이제 싱글 API를 쓰지만은 그 안에 있는 비헤이비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RPG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가 이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셋탑박스에서 좀 다른 디바이스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복잡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서비스 플랫폼을 한다기보다는 통합해서 백엔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RPG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은 어드밴티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상범 트라이 부장님 바쁘신 와중에 또 상세한 설명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 데이터, 시스템 및 사용자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뭐 보안이라는 게 모든 규모의 기업이 크건 작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구글은 지난 8월 향후 5년간 사이버 시큐리티를 강화하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제로 트러스트 프로그램 확장,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원, 오픈소스 보안 강화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개발자 키노트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제 키노트에서는 지난번 넥스트에서 발표한 워크 세이퍼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의 이동에 따라 협업을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메일, 회의, 메시징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타이탄 시큐리티 키, 비욘드 콘 및 기타 보안 기술과 파트너 지원 등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종류의 조직과 기업이 구글만큼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보호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감축, 탄소세 등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는 20년 이상 동안 구글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구글은 이미 2007년부터 탄소 중립을 유지해왔고 4년 연속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 전체를 무탄소 에너지, 카본 지로로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 관련 선택 중 하나는 어디서 여러분의 기술을 실행하느냐일 겁니다. IDC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향후 4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무려 10억 미터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가 업계에서 가장 깨끗한 클라우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저희는 고객이 워크로드를 실행할 가장 깨끗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넥스트에서 탄소 발자국, 이 카본 풋프린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카본 풋프린트는 구글 클라우드 사용량과 관련된 총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추적, 리포트하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휴 작업량이 있을 때 경고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새로운 툴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 웹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조금 더 저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클라우드 혁신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목표 중의 일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리캡 서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프닝 키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개발자 키노트와 트랙 세션들도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